오늘은 SN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20대들이 문제가 많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걸 포기하고 암울하거나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나 자기개발 같은 건 하지 않고 욜로나 N포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게 또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대들이 많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현상이 R세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인류의 발전이 한계점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SNS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SNS가 맞아요. 저와 제 주변인들이 직접 겪은 바로 SNS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도파민 중독과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최근에 제 친구와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고 있는 본업이나 그 외에 다른 노력을 해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일상에서 놀거나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인생이 무료하다. 이 말을 듣고 되게 놀랐던 게, 비슷한 시기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도파민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공통적으로 뭐에 중독이 되고 어떤 증상을 겪게 되냐면, 음주나 게임, 그리고 SNS나 유튜브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지금 이 중에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저는 넷플릭스라던가 재미 위주의 오락류 컨텐츠를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소비를 하거든요.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노잼 선비 같은 인생을 사냐고 매일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저조차도 이 도파민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이 집중력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SNS로 인해서 도파민 체계가 많이 고장이 나 있을 거예요. 원래는 도파민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만 했죠. 이 성취감으로 인한 도파민을 얻으려면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했고, 이성이나 친구를 만나는 거에서 도파민을 얻으려면 만나러 나가야 하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과 SNS가 생기면서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 한번 움직이면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고 귀찮은 노력을 해서 도파민을 얻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노력을 하기보다는 편하게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해지면 저 행위들 외에 일상에서 뭘 해도 재미가 없어져요.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큰 쾌락을 추구하고, 뭘 해도 그 쾌락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느낌. 왜냐면 SNS에는 일상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나 재미가 빠르게 안 나오면 이제 금방 쉽게 때려치게 되고, 이 상태가 더 지속이 되면 인생 허무주의에 빠지고 노력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과 몰입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인들 중에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파민 조절은 곧 행복과도 직결되는 거라서, 저는 최근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스타그램은 통화면 저 멀리에 구석에 박아서 들어가기 귀찮게 만들어 놓고, 유튜브는 켰을 때 이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일을 끝내고 혹은 운동을 끝내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서 보상을 주는 식으로 옵니다. 이렇게 절제와 함께 올바른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자기 절제 영역이라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저도 이제 가끔 어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의식해서 절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꽤나 큰 도움이 돼요. 내 뇌가 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인식한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인데요. SNS로 평균 올려치기가 굉장히 심해졌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평범하게 사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인서울 대학 졸업에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월 5, 600만 원 정도는 벌어줘야 하고, 수도권에 집 하나씩 있고, 해외여행이나 파인다이닝을 즐겨줘야 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서 화목하게 사는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요즘 SNS를 보다 보면 진짜 이게 평균적인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SNS로 보는 그런 사람들과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평균이 절대 아니죠. 이제 미디어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200충, 300충 이런 소리가 나오고, 또 거기에 선동이 많이 됩니다. 사실 2, 300 버는 게 평균인데, 이제 그런 게 되는 사람들이 SNS에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인기를 얻기 때문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가려지면서, 실제로 평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평균의 삶을 이미 잘 살아가고 있어요. SNS를 보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은 이런 현실 통계를 보셔야 돼요. 이런 현실 통계를 보시면 20대 호캉스나 오마카세 간 사진을 올리는 거, 명품을 입거나 외제차를 타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이거 말고도 문제점들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소셜미디어가 너무 보급된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는 봐요. 소수의 개개인이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SNS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 시대에 이런 걸 완전히 끊는 것도 오히려 또 불행으로 가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인지해서 조절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멍청해지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진짜 적당히만 본인이 절제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평균 이상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